I think it's very much under control. Very much under control. We can't continue to let them further develop any type of weapon systems. 우리와 미국이 별 반응이 없으니까 이렇게 마음 놓고 쏘는 걸까요? 북한이 오늘 새벽 4시에 2발의 발사체를 또 쐈습니다. 8일 사이에 3차례 도발인데요. 추가 발사는 예고가 좀 됐었는데 그 시기가 너무 빨라서 저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8월 중에 또다시 미사일 시험 발사 등 전력 개선 및 시위 활동을 지속할 가능성도 있어서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이 우리의 F-35 등 첨단 전력 도입, 한미 연합 연습, 실시 등에 반발하는 명분도 있고. 저렇게 어제 국회 정보위에서 8월 되면 또 도발할 수 있다는데 이틀 만에 또 쐈습니다, 북한이. 김정우 시장님, 네. 지도 저와 함께 같이 보실까요?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은 여러분들이 눈에 넣으시면 되는데 특히 저는 주목되는 게 오늘 새벽에 쏜 이 미상의 발사체가 마하 6.9 속도가 꽤 됩니다. 상당히 빠릅니다. 이게 어저께 쏘는 게 방사포라면 방사포 치고는 엄청나게 빠른 게 중국이 개발한 400mm 방사포, 요번에 이제 북한이 쐈던 거하고 구경이 같다고 봐야 되겠죠. 그게 WS2가 그게 속도가 음속에 5.6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뭘 달았는지 어떻게 엔진을 개발했는지 상당히 좀 빠르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요격 미사일 패트리엇2가 보통 음속에 4배, 패트리엇3가 음속에 5배 정도 되는데 우리 요격 미사일 더 빨라야 됩니다. 근데 그보다 훨씬 빠르게 날아갔다는 게 바로 특징이라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럼 6.9면 방사포가 제가 아까 공부하기로는 마하 5 정도. 그러면 미사일보다는 조금 느린데 그냥 방사포도 빠른 신형 방사포 정도로 봐도 되나요? 미사일도 스쿼드보다 빠릅니다. 스쿼드는 음속에 4-5배밖에 안 되니까 스쿼드 빠르고 굉장히 빠른 건데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래서 우리 합참에서는 이게 방사포가 아니고 신형 탄도미사일이다라는 입장을 아직까지 고수하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정부는 오늘은 정말 신중하게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아닐까라는 분석을 조심스럽게 내놓긴 했습니다. 속도 마하 6.9. 그런데 미국은 이미 좀 우려를 했습니다. 지난 4월 미국 청문회에서는 의미심장한 말이 나왔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Russia and China continue developing and testing hypersonic glide vehicles, and both have also established a noticeably stronger foothold in the Arctic along the northern approaches to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well within the striking distance of both nations. Meanwhile, North Korea's stockpile of nuclear weapons and ICBMs remain an immediate concern. 그러니까 저 미국 사령관의 말처럼 안찬 소장님, 러시아와 중국처럼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북한도 개발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게 극초음속이라는 게 이제 초음속이라는 마하 5 이상이고 1초당 말하자면 1마일, 1.61km를 날아가는 게 이제 초음속이라고 할 때 극초음속이라면은 결국 7, 8에 접근하면 이게 극초음속이 되는 것입니다. 예. 북한이 이렇게 이제 그 극초음속의 매력을 느끼고 접근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이제 사드라든지 여러 가지 백투라든지 3 이런 방어 체계를 극복하고자 이와 같은 극초음속을 집념을 가지고 개발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우리의 방어 능력을 완전히 저하시키면서 북한이 미사일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런 면이 이제 상당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난 4월 열린 미국의 청문회에서 이 미사일 방어청장의 발언도 한번 저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소한 단어가 언급됐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이퍼소닉입니다. What's the range of a hypersonic missile? Could a hypersonic missile go from North Korea to the continental United States? Yes, depending on the booster that's attached to it. Is North Korea doing any work on hypersonics, or is that just China and Russia?
I would need to discuss it in the classified forum, but the concern is potential, if not likely, proliferation. And can hypersonic missiles have nuclear warheads? Yes. 이렇게 좀 뭔가 단계가 올라가는 단어들이 나오니까 지금 우리가 언급했던 게 이번에 마하 6.9 극초음속 미사일일 수 있으면 지금 얘기하는 하이퍼소닉은 또 다른 겁니까, 김종국 씨? 같은 의미입니다. 하이퍼소닉이 극초음속이고 슈퍼소닉이 이제 음속보다 빠른 초음속이 되기 때문에 극초음속인데 이제 하이퍼소닉이 극초음속인데 그런데 비행기가 음속의 5배 이상 날면 그건 극초음속 비행기라고 그러지만 미사일은 대개 음속이 한 5배 정도 되기 때문에 5배 가지고는 극초음속을 하지 않고 음속이 한 10배를 넘어가면 극초음속이라고 대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개발했던 뭐 킨잘이나 아방가르드 이런 게 킨잘은 한 음속이 10배, 아방가르드는 음속이 20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극초음속이라고 그러고 아직까지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은 개발하지 않는 걸로 아까 미사일 방어총장도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하, 그러면 극초음속 무기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아닌데 마하 6.9라는 건 또 그래도 무시 못할 속력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격이 거의 힘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 대신 북한이 이렇게 극초음속 미사일에 집중해서 만드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는 이 지역이 좁기 때문에 우리 한국을 공격하려면 극초음속 미사일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고 지금 현재 미사일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 요격 미사일 방어막을 뚫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마하 6.9만 해도 충분히 자신감 있다. 이게 김정은의 그게 이제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편심 탄도로 날아가기 그렇죠. 때문에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무력 시위 참 거침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은 뭐라고 했을까요? 같이 들어보시죠. I think it's very much under control. Very much under control. 오늘은 통제라는 단어를 썼네. 아주 잘 통제가 되고 있다. 누가? 북한이요. 글쎄, 북한 내부적으로 통제한다는 건지 자기가 통제한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는 뭐 다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렇다 보니까 지금 북한에서 김정은은 이틀이 멀다고 지금 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는 거고 또 거기다가 매번 성능 개선을 지금 하는 걸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쐈을 때 단거리 미사일은 이 고도가 50km였습니다. 그 다음에 30km였다가 이번에 쏜 거는 20km입니다. 즉 저공으로 엄청난 속도로 가는 걸 이제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요격 시스템은 전혀 방어할 수가 없죠. 예. 뭐 아이언돔이나 이런 거 이스라엘부터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자 그러면 이런 어떤 좀 뭔가 브레이크는 누가 걸어줘야 되는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완전히 브레이크가 풀린 상황이죠. 제가 볼 때는 국정원 보고대로 지금 뭐 조만간 또 발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는데 지금 매번 보여주는 게 보면 항상 성능이 개량된 걸 보여줍니다. 자, 북한으로서는 자신들이 어느 정도 카드가 있는 것인지를 우리한테 실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정은 시장 진짜 뭐 미국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김정은에게 왜 이렇게 면죄부 무기 실험 면허를 준 것과 다름없다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탄도미사일 시험 자체가 유엔 제재 위반이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대통령이라면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북한을 ICBM이나 장거리 미사일을 못 쏘게 만들어가지고 내년 재선에 이용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한과 이렇게 대화 입결을 이으려는 게 기본 목적인 것 같은데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는 당장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실험했기 때문에 우리 오경망을 완전히 다 파괴를 한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면 미국이 정말 한국의 동맹국이라면 좀 뭔가 경고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무기 실험 면허를 줬다. 이런 이제 비난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 주제 정리를 해볼게요. 안찬수 소장님. 근데 8일 사이에 3번 그리고 뭐 그 전에 신형 잠수함도 공개했고 북한에 이렇게 자금력이 있는지도 궁금하면서 왜 이렇게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계속해서 도발을 하는지 그걸 좀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8일 동안에 6번, 꼭 2발씩 쐈습니다. 매번 2발씩 그렇네요. 쐈는데 점점 고도가
낮아지고 속도가 빨라졌다. 이것은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에 7월 말에 트럼프 대통령과 판문점에서 약속한 대로 실무접촉이 진행됐더라면 안 쏘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접촉이 일단 물 건너갔고 지금 8월 말로 한 달을 늦춰주다 보니까 뭔가 그동안에 자신들이 가지고 싶은 어떤 그 미사일, 그러니까 F-35를 파철로 만들 수 있는 미사일을 실험은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은 대단히 그 군수공업부라든지 이렇게 로켓을 개발하는 전문가들이 계속 등장하는 걸 볼 때 뭔가 실무 접촉 전에 우리의 대응 능력을 가진 미사일을 실험을 완성하고 미국과 마주 앉겠다. 이런 계산을 하고 저렇게 부지런히 쏘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실무 협상 딱 3주 그거를 딱 쟀다가 기다렸다는 듯 도발했다. 그렇죠. 구자영 차장, 그런데 한미연합훈련 이 정도를 하는 건데 축소는 됐는지 또 명칭은 또 지금 설왕설래가 많아서 제대로 한미훈련 하긴 하는 겁니까? 이렇게 아직도 결정이 안 됐는데요. 일단 8월 5일부터 8월 20일까지 예정대로 훈련을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미연합 그 지휘소 훈련이고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북한으로서는 뭐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다만 과거에는 이제 방어적 훈련에서 이 반격 훈련까지 있었다라면 이번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북한의 어떤 그 공격이 있었을 때 이 방어하는 이 방어에 그치는 좀 수동적인 훈련으로 그칠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릴레이 도발 오늘 새벽에도 있었습니다. 관련 소식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